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남산 허리를 지나는 순환도로 아래 후암동이 끝나는 데서부터 잠수기로 연결되는 3호 터널길이 에워싸고 있는 평범한 주택가. 거기 한 시대의 삶이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록 담장이 줄지어 서 있고 잘 포장된 골목길 사이. 그 어느 곳에서도 세월이 격동하던 흔적은 없지만 그러나 기쁨과 슬픔이 한데 엉킨 한많은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슬라브 주택과 아파트 속의 사람들. 배고픔과 추위와 시리로부터 해방된 용산구 용산동 2가의 보통 사람들이 버린 이름. 겨우 40년 전부터 붙여졌다 잊혀진 그 이름은 해방촌이었습니다. 해방촌.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애국가 2절의 첫머리 노랫말처럼 푸른 소나무 무성했던 남산 비탈에 공산당이 싫어 압제가 싫어 모든 것 버리고 홀홀이 내려온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유랑하던 사람들이 지어냈던 그 마을 해방촌. 해방촌은 그러나 집이라 이름 붙이기엔 너무나 처참했던 판잣집 동네였습니다. 이제 이름조차 용산동 2가로 바뀌어버린 해방촌. 그러나 기억의 바다를 조금만 자맥질해 내려가면 루빙, 아스팔트 입혀 모래알이 반짝이던 종이지붕. 그 루빙 지붕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을 가까이서 만납니다. 저녁 짓는 화덕조차 골목길에 내놓아야 했던 판자촌에 대고 서너 푼어치 행상 물건을 사달라고 외치던 어머니들. 그 억척스러운 삶이 있었던 시절. 엎인 채 잠들어버린 아이. 오늘 중년을 바라보는 저 아이의 때묻은 성장을 지켜보았던 판자촌. 겨우 10여 년 전까지도 우리의 현주소였던 그 판자촌. 우리들의 원적지. 그곳을 아십니까? 그해 1950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또 추웠습니다. 오르내리던 전선이 또다시 나무로 밀리기 시작했고 착하기만 하던 이 땅의 사람들은 전쟁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무로 향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일사후퇴. 덮개 없는 기차 위에서의 고생은 그나마 운 좋은 사람들 차지였고 얼어붙은 한강을 떠난 피난민들은 끝없는 행렬을 이루며 기아와 동상 속에서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눈보라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두에도 LST 군함을 기다리던 처절한 대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닿은 한반도의 끝, 부산. 35년 전 1951년의 부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바이와 오마니들은 이고 지고 온 몇 보통이 세간들로 생존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도착하기만 하면은 뭐든 해결되리라 믿었던 부산이지만 거기엔 집이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밥 짓는 보랏빛 연기가 솟던 야트막한 초가 삼간도, 오막살이 집 한 채도 이미 두고 온 고향 속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무신은 머리맡에 모셔놓고 피난길에 운 좋게 얻으시는 군화는 아예 신고서
길바닥에서나마 나란히 잠이 들었지만 철 모르는 어린 것과 수십 많은 가장만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디서든 가만히 몇 장을 구해 움막을 지으리라. 굳게 다짐을 해보아도 5,000원짜리 지게 살 돈이 없어 남의 수레를 밀어주고 받는 500원으로는 가만히는커녕 한 끼 허기를 메우기도 어려웠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 찌꺼기로 만든 꿀국이죽. 점잖게 유엔탕이라고 이름 붙여 마산 가는 뱃머리에서 팔던 그 꿀꿀이죽조차 한 그릇에 500원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어야 했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부산의 날씨는 북녘보다 따뜻하다고 고마워하면서 용두산으로, 영주동으로, 영도 청학동으로, 범내골로 그 황량한 산비탈 어느 곳이든 평생 목수일을 못해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지었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이제 뭐가 나무 조각이를 얻어다가서 이 기둥같이 세우고 그 뭐 이달에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판자촌 그러지만 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두 근처에 가면 그 박스 그 뭐 유엔 박스라고 그런가 뭐 그런 거 다 물에 젖어서 이렇게 된 걸 예 끌어다가 그거로서 이제 뭣도 없어서 새끼를 주워다가서 클 둘레둘레 이렇게 하고 위에는 그 비난민 수용소의 그 창고에 들어가니까 천막이 반 찢어진 천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 천막을 끌어다가서 그 위에다가서 쳐서 이제 비를 끈 이런 지금 기억이 다 납니다. 부산처럼 계단이 많은 도시가 있을까? 40계단 혹은 몇 계단을 올라 까마득한 산등성이에까지 따개비처럼 붙은 판잣집들. 임시수도 부산은 서울 해방촌 판자촌을 그대로 옮겨 그렇게 삐걱거리며 맞대 있었습니다. 국제시장 골목을 헤매던 사람들의 집도, 서울에서 꽤나 알려졌던 사람들의 집도 판자촌이었고, 국가원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의 아픔을 위무하러 간 것도 움막이나 판잣집이었습니다. 이 나라 여성교육을 떠맡았다고 자임해온 이화여대 건물도 판잣집이었고, 부둣가 파도 적은 곳에다 말뚝을 박고 어디서들 긁어모은 판자로 이은 수상 가옥에서 자라던 소년이 가던 학교는 숫제 노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세였던 금순이, 우리네 어머니들 삶은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던 토굴 같은 집 속에서도 또순이의 삶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 다닐만한 자리 어디서든 좌판을 만들어 식구들에게는 먹여보지도 못한 흰쌀 한두 마를 펴놓았고 한두 필 옷감도 부지런히 펴보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수도였기에 양철 물지개를 지고 두 동이씩 척척 물을 나르던 이웃집 총각을 보면 큰아들을 둔 이웃집이 그렇게 부럽기만 했습니다. 예,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 가니까 조그만 샘이 있는데 서로 그 물을 길어다 놓으니까 그 물이 흙탕물 같아요. 근데 그걸 하룻밤 재우면 부이뜨근하게 좀 밑에는 흙이 깔아앉고 위에는 물인데 그래도 물이라고 그걸 거기다 쌀을 씻어가지고 먹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뭐 생수다 뭐 영양이 들어있다 물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 흙탕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때는 어째 그렇게 병도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판잣집에도 저녁에 고저녁함이 어김없이 찾아와 가족들이 하나둘 모일 무렵이면은 등잔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두 식구 발끝은 나오기 마련이었던 온 식구가 덮는 하나뿐인 이불을 꿰매야 했고 끔찍스러웠던 그 피난길에서조차
끝내 놓치지 않고 이고 왔던 미싱. 재산 목록 1호였던 그 재봉틀로는 미군 담요로 아이들 외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기 켜는 사람들이 버린 필라멘트 끈긴 전구는 양말을 깁는 데는 참으로 쓸모있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깡통을 몇 개씩 놓고 새는 빗물을 받아야 했던 천정에는 신문지로 도배를 했지만은 어쩌다 눈길을 주면 읽혀지는 기사들은 가난이 만들어낸 우울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사람이 이 겨울을 거리에서 헤매다 죽으려나. 동사자가 적힌 신문기사는 괜시리 오한이 들게 만들었고, 보고알 먹고 숨진 일가족 얘기엔 자갈치 시장 기웃거리는 일이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불은 왜 또 그렇게 많이 났던지, 부산을 불산이라고 바꿔야 한다는 말 그대로 판자촌이 있는 곳 어디서든 한 해도 빠짐없이 큰 불이 나서 헐벗은 사람들을 발가벗겨 거리로 내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얼룩진 벽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붙어있는 흰 종이 한 장. 위는 교과 및 행동 발달이 우수하였으므로 이에 이를 표창함.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보는 큰아들이 타온 피난학교 우등상장 한 장이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 판자촌 생활의 든든한 활력소였습니다. 비난살이 서른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휴전이 되고 환도 행렬을 따라 서울 가는 12열차의 피난 생활의 가난을 다시 싣고 찾아온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 터이거니 어림해보는 순간 희망마저 꺾어버린 전쟁의 실체를 오히려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건물이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섰지만은 그 당시에 34년 전에는 전부 야산이 됐고 야산 밑에 학과방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집이라는 건 토막굴, 학과방집 짓고 지붕 말개는 전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거 박스로 우슬밀하고 살아왔습니다. 물은 없어서 남산에 가서 길에다 먹고 전기수도는 그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조금씩 나아가면서 이제 담장도 튀기 시작했고 집도 개량했습니다. 해방촌은 전쟁 전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세워졌으며 오히려 도심 속의 청계천으로 창신동으로 판자촌은 넓혀지기만 했습니다. 가난이 고난이 산등성이를 타고 다시 번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개천변 판잣집, 자기네 집 앞에서 허리춤을 추스르는 저 아이. 변소 없는 집에 사는 저 아이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피난 시절 줄곧 방 한 구석을 차지했던 사기 요강은 여전히 필수품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변소도 상수도도 없는 동네. 불이 나면은 냄비 몇 개 건져내서 서울에 오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건너야 했던 판자촌 생활은 집 없는 수도 서울 어디서든 만날 수 있었던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청계천이 그전만 하더라도 아주 참 낙후되어가지고 뭐 어린애들이 그냥 여기서 몇 가지도 까먹으면서 그냥 지냈고 지금 저쪽이 뚝섬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경성교두주식에서 그 전차가 생겼습니다. 안으로는 참 니아까도 못 다니는 한자촌들이 밀집되어가지고 비가 여름에 많이 오게 되면 그 비가 그 인집 집까지 그냥 막 밀려 들어오고 그래요.
30년이 채 안 된 지난 58년부터 청계천은 복개되기 시작했지만 주변은 여전히 판자촌이었고 겨우 1년에 10,000채씩 짓는 집으로는 서울 주택가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없었습니다. 55년부터 60년까지 6년 동안 부흥주택이니 국민주택이니 재건주택이니 해서 정부가 지은 집을 모두 합쳐야 13,700채. 민간인들이 지은 것을 합쳐도 10만 채가 못 됐습니다. 인구 250만이었던 1960년의 서울에는 그래서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남의 집 신세를 져야만 했고 그나마 내 집을 가진 사람의 40%가 슬쩍 미뤄도 쓰러질 것 같은 움집이니 토막집, 판잣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해마다 30만 채씩의 새집이 생기고 전 국민의 80%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고 있는 오늘.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집 짓는 일이 곧 판자를 얽어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세식 비온소를 갖추고 전기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 젊은 주부들은 겨우 20여 년 전 수도를 갖춘 집이 10% 남짓이었다는 사실을, 수세식 비온소가 있는 집은 서울에서도 0.6%뿐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네 집 욕조에서 샤워하는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1년 가야 명절에나 겨우 몇 번 목욕탕을 찾았다는 얘기를 얼굴 찌푸리면서 들을 것입니다. 도심을 가르는 3일 고가도로 위로는 차량의 행렬이 바쁘게 꼬리를 물고 있을 뿐 판자촌이 즐비하던 청계천은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망연히 쪼그리고 앉았던 부산의 40계단도, 난간을 부여안고 참으로 많이 울었던 영도다리도 이젠 비워냈습니다. 그때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원들은 밤에 보면 홍콩의 고층 건물 숲을 연상했던 야경이 아침이 되면 개딱지 같은 판자촌으로 비워내 실소했다고 하지만 이제 부산은 그들의 항해길 그 어느 도시 못지않은 국제미항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산허리 순환도로 아래, 부산 삼복도로 아래, 잘 뻗어나간 청계천 고가도로 아래에는 오늘 중년이 된 사람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루빙과 판자와 요강이 있던 정부치기 어려웠던 고향집. 그러나 잊지 못할 판잣집.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던가. 생각하면서도 풍요 속에 투정하는 아이들 앞에 두서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판자촌 한가운데로 난 철길에 앉아 배고픔도 기차 소리, 아이 우는 소리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책 읽기가 갈증나던 그 때를, 불과 30년 이쪽 저쪽의 얘기를 어떻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까? 그때를 아십니까?